1억 8,900에 감정이 된 게 1억 3,2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용은 14.69평이고 4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보증공사에서 1억 5,400에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하면 돼요.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토지가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게 상업용지입니다. 대부분 오피스텔로 돼 있어요. 등기가. 근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고 면적도 좀 작죠.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좀 꺼려합니다. 우리 거는 빌라예요. 상업지에서 빌라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좀 더 거래가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한창 동행임장 다니고 계신데, 동행임장 가실 때 이제 물건 조사를 성분조사 다 하시고 네.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인이 어떻게 떠먹여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물건 소개해 주시는지. 네, 일단은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아예 경매가 처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물건 위주로 찾으려고 해요. 안전한 물건, 확실한 물건, 단타매도의 목적성에 맞는 좀 매매가 좀 될 것 같은 물건들을 나름대로 제 감각으로 찾아서 손품 조사를 저도 전날에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죠. 임장 쫙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죠.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이 결국 제일 중요하니까 건물에 하자 있는지 이웃주민이랑 얘기 나누고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쓰면 되겠다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범위를 알려드리니까 딱 얼마 쓰세요 하면 이게 컨설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범위만 알려드리고 취득세 빼고 뭐 이사비 뭐 인테리어비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남겠다 쓰면서 설명을 드리죠. 안전하면서도 소액으로 가능하고 매매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지는 4층 이상을 보면 안 되고 뭐 그런 조건들, 일조량이 좀 괜찮은데 내가 매도를 해본 지역이거나 우리 수강생의 매도 경험이 있는 지역. 진짜 보수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이겨내고 그냥 제 소신껏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 나누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영향이 커요. 특히나 좀 부정적인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가 좀 덜 나올 만한 지역을 좀 선별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차라는 것도 되게 큰 경험이고 다음 입찰을 하기 위해선 폐차리 경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쉽거든. 이 아쉬움의 마음이 있어야 다음에 내가 좀 더 높여서 써봐야겠다, 다음에 꼭 낙찰 받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경쟁자들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구나, 나도 다음번에 또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낙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또 같이 동행임장 안 갔을 때는 꼭 빌라 물건만 보시는 이유가? 아파트는 사실 임장하면 저는 너무 편해요. 경매라고 밝히고 가도 너무 사장님들이 친절하고 가격에 대한 정보 얻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쉬운 걸 하면은 배우시는 분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빌라 시세 이런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많고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많이 이제 퇴짜를 맞기도 하고 어려운 걸 말씀드려야 쉬운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빌라 조사를 알려드리면 아파트는 그냥 거저 먹습니다. 내가 빌라를 배우면 아파트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조사하는 걸 배우면 빌라는 못 봐요. 빌라만 선별을 해드리고 있고 오피스텔도 안 봅니다. 이제 진짜 입찰해볼 만한 빌라만 하고 있어요. 경장인이 이런 물건을 입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물건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이고 4명 입찰을 했어요. 우리 수강생 2명 합쳐서. 요거는 됐다. 보통 이제 한 4명 들어가면 한두 명 정도는 최저가로 깔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임장할 때 뭐라 그랬냐면 9,300만 원 이상 쓰는 거는 좀 별로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9,399만 원을 썼어요. 제3자가.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2, 3등하고 최저가 깐 한 분 있고 1등이 좀 가격을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써서 감정가에 비하면 74%인데 1,500만 원 정도 남기려면 9,200 정도로 써야 됐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린 거죠. 1등분은. 그러니까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플러스 되게 가산점이고 세입자분 대항력이 없고 우리께 이제 14.7평이고 23년도 7월에 8,700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이 1평 정도 작은데 8,70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고 주변 매각된 사례를 봐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더라고. 71%, 75%, 뭐 67% 이래요. 요거는 좀 낮게 써도 좀 승산이 있겠는데. 그리고 보시면 501호는 구조가 옆집 낙찰된 사례들을 봤지만 구조가 예쁘지 않습니다. 한 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어요. 우리께 직사각형이라 훨씬 구조가 예쁘고 이런 조사들을 제가 다 해갑니다. 해서 브리핑을 해드려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차인 점유하고 있고 주변에 여기 매물들을 보니까 1억 3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도 확인한 게 1억 2천에서 3천 정도 매도가 될 것 같다 확인을 했었고 공시지가 126% 하니까 9,800만 원. 공시지가 126% 좀 안 되게 써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세 시세를 보면 막 간혹 뭐 1억 정도 선인데 이렇게 6천, 6,500, 5,50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순위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전세예요. 풀로 전세금 1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거래는 대출이 있는 집이냐 없는 집이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알아요. 이거 대출이 있는 집에 후순위로 들어간 거구나.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죠. 경매로 나온 집도. 그래서 보증금 반절 정도를 날리시는 케이스였고 숭이 2동 주민센터 있는 쪽이고 미추홀 구청도 있고요. 다 주택 단지들입니다. 뭐 요즘 매매 분위기가 많이 죽어있긴 하지만 여기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뭐 전세든 월세든 9천만 원
2천만원대 받아두면 월세 전세를 놔도 돈이 어쨌든 묶이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연식은 2012년도. 요런 연식들이 좋아요. 적당히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좀 내려와 있고 그 상태에서 싸게 사야지 진짜 싸게 사는 거거든요. 분양가에서 싸게 사봤자 감가상각이 1년 지나면 그 가격이 돼요. 최소한 5년 정도 된 빌라들 위주로 봅니다. 수리비도 적당히 안 들고 이런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인 부분도 있고 특세라 뭐 인테리어비 내고도 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남겠다 해서 9,300만원 이하로 쓰라고 제시를 해드렸고 아쉽게도 거기서 이제 99만원 더 쓴 분이 있어서 낙찰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물건도 굉장히 무난한 물건이에요. 보증공사에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주고 대항력을 승계받은 물건입니다.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물건이고 부평동 자체가 이제 인구 밀집도가 인천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평시장역까지 도보로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인천 1호선인데 여기서 한 정거장만 내려가면 부평역이 있어요. 부평역 주변으로 가보시면 상권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또 부평시장역 인근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학교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계산만 해도 15개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가정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물건이 어떠냐 1억 8,900에 감정이 된 게 1억 3,2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용은 14.69평이고 4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또 보증공사에서 1억 5,400의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하면 돼요.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토지가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게 상업용지입니다. 대부분 오피스텔로 돼 있어요. 등기가. 근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고 면적도 좀 작죠.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좀 꺼려합니다. 우리 거는 빌라예요. 상업지에서 빌라는 오히려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좀 더 거래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물건이 오피스텔 빌라가 있다면 빌라가 거래가 되거든요. 보통은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의견을 들었고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 주사서를 제가 확인을 해서 수강생분들께 또 브리핑을 해드린 자료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화장실이 하나인 게 약간 아쉽긴 한데 전용 15평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2개까지 나오려면 이제 방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평균 매매가를 봤을 때 1억 6천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전화조사랑 현장 다녔을 때도 거래가 된다는 중개사분들이 1억 6천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위반건축물 받으신 분, 위반건축물 그 매매하셨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고 그래서 1억 6천 좀 넘게 받으셨는데 우리 물건은 뭐 베란다 구조는 없기 때문에 급하게 판다면 1억 5,500까지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것도 4층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위치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여기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비교가 되고 환산이 됩니다. 매매해준 중개사분의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죠. 동욱님한테 받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 물건은 화장실이 하나인 점, 베란다가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억 5,500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수강생들에게도 이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참 좋네요. 매매 사례가 많아질수록 그 지역에 매매한 중개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결이 가능하죠. 추천을 받아서. 확실히 매매를 해보신 중개사들은 구조라든지 면적을 얘기했을 때 답이 바로 옵니다. 둘 다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실제 첫 번째 물건은 입찰을 하셔서 2등, 3등을 하셨고 이 물건도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입찰이 진행이 안 됐어요. 입찰을 실제로 가서 하실 거고 낙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이신 분도 한 분 계셨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도 낙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너무 뿌듯한 거지.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납득시켜 드린 게 그래도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고생 많았어요.